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께서는 어떤 주제 챙겨와 주셨을지 벌써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K-팝 넘어 K-컬처 관련주가 뜬다. 오, K-컬처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음식료도 있었던 것 같고 화장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콘텐츠까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디부터 주목을 해볼까요? 사실 그 K-컬처 관련주, 그러니까는 뭐 K-팝, 그다음에 우리가 K-방산, K-전력기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부진이나 너무나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아니다. 아직도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그 전력기기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을 보면 변압기 수출 동향이 조금 좀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변압기 수출이 지금 10월 달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월하고 9월은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10월 달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 변압기가 또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주일 수도 있거든요. 왜 전력기기들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배전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배전반도 8월하고 9월에는 조금 좀 부진했었는데 10월 달에 다시 좀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전선, 관련된 전선도 한번 살펴보면은 전선은 뭐 이전에도 조금 좀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최고 부근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전력기기, 물론 11월 달 우리가 한번 살펴봐 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까지 엮일 수 있다면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 관련주 실적 분석을 보면은 뭐 대부분 PER이 그 20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PER이 8 정도로 되는 종목들도 편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 줘야 될 텐데 HD현대일렉트릭 상당히 강하잖아요.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8% 정도 되고 그래서 다음 넥스트 타켓을 본다면은 역시 영업이익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업이익 늘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계속 점검 도와주고 있으시니까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으로도 넘어가 봅니다. 먹는 거요. 라면이 또 잘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면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라면 월별 수출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야, 저거 진짜구나라는 걸 한번 아실 텐데, 예. 지금 뭐 8월하고 9월에 조금 주춤했었지만은 네네. 10월에는 라면이 와. 그 수출 품목이 사상 최고 수출을 그러네요.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치네요. 여기에서 그럼 농심은 왜 내렸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농심이 좀 하락을 했는지는 관련주의 그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여기서 다른 것들 다 보시지 않고요. PER하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농심 같은 경우 10%고요. 그리고 빙그레 한 10에 한 2%, 오뚜기 한 9% 정도 되는데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역시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네요. 다른 회사들도 역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삼양식품이 왜 강할까라는 거는 수출 비중이 높아서 수출에 관련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 삼양식품은 지금 PER이 지금 15 정도 되니까 다소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재매수도 될 거고요. 11월 달 수출 물량까지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왜 삼양하는지 주식시장에서 데이터로 알려줬네요. 자, 그럼 이제 화장품도 한번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K-화장품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구간에서의 주가적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데이터 한 번 더 꼼꼼하게 볼까요? 예, 일단 수출 동향을 한번 예. 보면은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예.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10월 달 수출 동향을 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니까 물론 7월하고 8월 정도에는 조금 좀 부진했어요. 한 6월 정도 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4분기 실적은 지금 9월하고 10월 이런 상태를 본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보통 여기도 영업이익률을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1% 정도 되고요. 마녀공장은 18%, 잉글우드랩은 11% 정도 되고 PER을 살펴보면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 PER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 주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11월 달도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화장품 업종 추가 반등 가능하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까지 살펴봤고요. 주식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현재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 지금 보여주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좀 현물 쪽에서 물량 빼내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변동성을 극심하게 또 경험하게 했었던 시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월 21일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있어서는 오늘 기대감을 듬뿍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트럼프와 평화협상 의향이 있다. 단 조건을 내걸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포기하는 것이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펼치고 있다라는 뉴스, 여기에 농기계주까지 같이 들썩이면서요. 테마는 전반적으로 확산했었던 가운데 지금 주도 섹터로서 군림할 수 있는 쪽에서의 힘이 많이 붙여 보인다라는 점이 한 가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었음에도 반도체주는요. 각계 전투를 벌였다라는 점, 결국에는 아직 더 큰 모멘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10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플러스권을 좀 보였다가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밀어냄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시합이 되면 한 1.46포인트 정도 내린 2480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마감가 확인이 되네요.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더 많이 밀려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2.24포인트 내려가면서요. 680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지금 12시 넘어가는 구간에서 장중 플러스권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알테오젠의 저력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다라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요. 기관은 사자세로 대응을 했지만 지수를 계속해서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일관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요. 삼성전자 보시면 사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는데 TSMC나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젠슨 황 CEO가 블랙엘 공급망 참여 업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삼성전자 이름은 쏙 빼져 있어서 주주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선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2% 가깝게 올라섰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GDDR7이었나요? 이쪽에 있어서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플러스는 유지는 시켜주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이기는 한 상황입니다. 수급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17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16만 8,8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전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삼바와 현대기아 쉬어가는 속에서 KB금융 여전히 시총 8위권 잘 지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34%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계속해서 추세를 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0만 원 위로 올라섰죠. 탄산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저가 매수에 있어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정말 큰 변동성 1위 종목으로서 알테오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가가 34만
2,500원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34만 원 자리는 계속해서 오후 들어서 지켜줬는데요. 34만 6,5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 들어서 공시가 나왔었던 점은 2천억 원 규모의 RCPS 발행 관련해서 추진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공시 있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2차전지 소재단 플러스 나타났고요. 엔캠 또한 플러스권 나타났던 속에 HLB도 역시나 독자적인 움직임으로써 현재 플러스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단이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른 종목 수보다 내린 종목의 수가 더 월등히 많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은 무엇을 봐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또 승리할 수 있을지 어지러운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평가해 주신다면요? 오늘 사실 개파락 이후에 좀 반등을 해서 좀 계속 뻗어나가는가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요즘 시장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힘을 받으면서 지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듯 했는데 코스피는 그렇지만 코스닥은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근데 실은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현대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코스닥에 속해 있다는 것도 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의 효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약세 보이고 있지만 뭐 오늘 엔비디아 얘기 나오잖아요. 실적은 좋았는데 4분기가 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한 것 같다. 네, 눈높이. 이건 눈높이거든요. 예.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HBM을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은 GPU 많이 팔릴 거거든요. 지금은 GPU가 품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좋아질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효과 누릴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관한 뷰 언제나 늘 응원, 서포트 모드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철저한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다시 K컬처 관련주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아까 전에 여러분 살펴보신 게 전력기기, 음식료,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심주로 딱 골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력기기 종목들이 네. 최근에 그 탄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중에서 실적이나 그다음에 주문 그 수주액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재룡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률에서 또 차등 아까 좀 30% 이상 예. 되는데 이게 수주 받아놓은 게 벌써 2, 3년치 수주를 다 받았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종목이 그 기관의 수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반등한다는 점에서 일단 그 상반기 실적이 대폭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중국산 그 전력기기 수입 제한 수혜주고 또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뜨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포함을 시키자라는 생각이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전기 현재 구간에서 계속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부분까지는 현재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력기기 내에서 받아봤고요. 화장품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실적이 아니었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으면 주가에 있어서도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그렇죠. 화장품들이 이전에는 기대치 때문에 많이 예.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사실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K뷰티가 수출 물량을 견인을 할까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10월 달에는 사상 최고입니다. 이건 아마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에서도 일단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 마녀공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스킨케어 화장품 생산업체고요. 마녀공장이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라고 소문이 나서 올리브 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아마존에서 대박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박은 또 코스트코 얼라이언스에서 아마 그 새로운 매장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 아우비건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 충성스러운 고객,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결론은 수출 비중이 높아서 이번에 수출 품목이 수출량이 화장품 품목이 증가한 거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고요. 뭐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녀공장 1차 목표가는요. 2만 원 정도 제가 설정해 드리고요. 지지탈가는 14,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녀공장 2만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보고 계시네요. 충성 고객들이 많은 쪽이라고 하니까 주가도 열렬히 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은 위원님이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지난번 9월 달부터 비중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이제는 사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요? 말씀드릴게요. 예. 어디 물론 쪽에 주가가 많이? 추가적으로 네.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하면 또 산다는 생각으로 네. 해서 분할 매수 정도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비중을 좀 더 많이 좀 담고 저는 싶으세요? 반도체 비중을 좀 늘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가 된다면은 지수도 올라가면서 관련주도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많이 내린 게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 산도 높다. 이거를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전략에 있어서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늘 우리 편이다라는 위안으로도 많이 들립니다. 자, 오늘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같이 변동성이 깊었던 시장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